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용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 올린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들과 먼저 공유해 보겠습니다. 난세의 영웅난다. 이번 계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윤 대통령의 정의감과 용기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의, 공정, 상식, 자유, 법치주의를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국민들에게 비춰진 그의 모습은 정말 정치력이 없다, 술을 좋아한다, 무능하다, 부인만 싸고 돈다, 독선적이다, 부하 말을 안 듣는다 등등의 부정적이고 무능함과 나약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는 거짓말 만들고 편향적인 글 날리고 인간 사냥의 재미를 느끼는 언론이 큰 역할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이후 그가 보여준 진면목은 그가 얼마나 용기 있는 자입니다. 용기는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신과 정의감이 DNA 속에 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용기는 결코 하루아침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갑툭튀로 나오는 것은 용기가 아니고 객기에 불과합니다. 그를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초대 국정원장을 역임한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을 보고 안타깝다. 왜 여우가 파놓은 굴에 곰이 걸어 들어가느냐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윤 대통령이 그것을 몰라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왜 여우가 파놓은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용기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정의로움에 환호와 지지를 보내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재임 기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지율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존 드라이덴이 그의 시기에서 사용한 이후에 아주 공공연하게 정계나 업계에서 인용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Only the brave deserve the praise. 혹은 Only the brave deserve the fair. 혹은 Only the brave the beauty. 라고도 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 혹은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차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fair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워너 브라더스가 만든 유명한 영화 있죠. 1960년대 만든 My Fair Lady, 오드리 헵번 주연하는. 그게 My Fair Lady, fair는 공정하다는 게 아니라 예쁘다, 이쁜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작품은 아일랜드의 극작가, 유명한 그 시니컬하고 냉소주의적이고 아주 그런 말을 잘하는 버나드 쇼, 그 비명도 유명하죠. 묘비명이에요. 우물쭈물하다 나 이럴 줄 알았지.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버나드 쇼가 한 말이 아니다, 그의 묘비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여기 페이스북에 쓴 글은 아닙니다만은 처럼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차지할 수 있다의 페어입니다.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그냥 불의와 묻어 불의를 눈 감아주고 편안하게 그의 임기를 마칠 수도 있는데 그는 왜 이런 고초를 자초했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이런 시련을 불러온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용기입니다. 음주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것도 죄지만 음주운전자를 모른 채 하고 동승하는 것도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고 단순 동석만 해도 징역 1년 6개월 혹은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의 술 취한 운전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무고한 생명들이 피해를 입고 도로의 질서는 무너지고 법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온몸으로 도로 한가운데로 나서서 그 술 취한 운전자의 난폭 운전을 막겠다고 선 것입니다. 이를 두고 그를 바보다 어리석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은 난폭 운전을 권유는 않았을지는 몰라도 난폭 운전을 눈 감아준 것입니다. 만약 그 난폭 운전에 내 아들이 내 가족이 목숨을 잃었더라도 그냥 그를 내버려 둘 것인가요? 법리가 어떠고 정의가 어떠고 계엄은 어떠고 알량한 지식으로 입만 살아서 떠드는 강남 좌파 같은 멘탈로 사회 지배층 행세를 하는 불의한 무리들, 그들이 돈에 매수되고 권력에 눈이 어두워 인간으로서 마지막 양심까지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모습이야말로 전형적인 카워드, 겁쟁이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욕이 카워드입니다. 뭐 son of a bitch 이거보다 더 큰 욕입니다. 이건 단순한 겁쟁이가 아니라 이 말은 비겁하다라는 뜻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용기득택의 만천하에 그들이 얼마나 비겁한지가 드러납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가 불러온 가장 큰 변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성이 깨어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너스님이 하신 말씀,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리라. 국민들의 영성이 깨어날 때에는 맞습니다. 그 현장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는 국민들의 영적인 힘이 크게 일어나고 그 힘으로 불의가 청소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지난하고 고통스럽지만 새벽은 반드시 어둠의 시간을 거치듯이 우리는 이 시련을 거치며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애국 시민들이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거 쓰면서 제가 좀 사실 지금도 울컥한데 쓰면서도 사실 울컥했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오늘 아침 페이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 100명을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그 리스트에는 다 100명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그리고 주진우 의원, 장동혁 의원 등등, 그리고 지금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사실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 목사님, 정가운 목사,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 그리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전한길 강사님,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거름없이 가감없이 필터링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넣지 않고 전달해주는 많은 보수 유튜버들 등등 언급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명진 의원도 이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물론 김문수 장관의 꼿꼿함도 잊지 않고 언급했고 법제처장도 훌륭하고 그리고 인권위원장님도 훌륭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그 페이북에 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제 기억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게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누구로부터 배운 겁니까? 물론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들의 가정교육에서, 그리고 그들의 타고난 인간 됨됨이에서 가지고 있지만 가장 적극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더욱 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 차명진 의원의 페이북에 그런 100명의 위대한 사람을 얘기했지만 저는 100명이 아니고 가장 지금 위대한 것은 대통령의 용기를 읽을 줄 알고 바로 간파한 국민, 바로 그 국민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영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난폭운전을 하는 길 한복판에 나와서 온몸으로 술 취한 운전자를 막겠다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탐하지 않고 권력을 탐하는 이 12월 6일 대통령을 탄핵 공작 속으로 탄핵 공작을 만들어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아넣은 그 정말 양심조차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들이 일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집회에 대통령을 구하자 탄핵 기각이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집회에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애국시민들이 사심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바보 같은 짓이죠. 그게 왜 나가서 추운데 떨고 자기 일당을 포기를 하고 자기 영업을 제가 페북에 보면 간혹 올라오는 이 사진들이 자기 점포에 앞에 뭐를 붙여놓는 이 소상공인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쉽니다. 집회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들. 내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이런 친절한 멘트를 남기면서 집회에 오는 소상공인들, 제가 한남동 집회에 몇 번 갔을 때에 거기에 빵을 갖다주고 커피를 갖다주고 어묵을 갖다주는 사람은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돈을 광고비를 내서 대기업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하는 거기에서 스티로폼을 뒤집어 쓰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 세면바닥 얼음바닥에서 밤을 새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아닌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기업들이 나서서 커피 한 잔, 어묵 한 그릇, 호빵 하나 전달해주는 일 좀 하라고 제 돈을 내서 광고했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게 무슨 제가 계좌를 연 것도 아니니까 저한테 돈이 들어올 리도 없지만 그 후에 어떤 대기업에서 뭐를 지원했다, 커피 한 잔을 갖다 줬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은 이번에 무죄가 됐으니까 이것은 무죄가 된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물론 시작은 대기업이 큰 역할을 하는 추동력이지만 앞장선 선봉자지만 그러나 그 대기업은 국민 없이 노동자 없이는 대기업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나와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노동자고 국민이고 일용직이고 소상공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건 없이 나옵니다. 오직 애국심 하나로 그들이 용기를 갖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들이 위대해진 것은 바로 대통령의 용기와 대통령의 위대함을 보고 이들이 깨우친 겁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흔히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 어원이 이게 스코틀랜드 작가 세뮤얼 스마일러스가 이 말을 했다. 알렉시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더 토크빌이 얘기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원이 어디든 간에 확실한 것은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집니다. 이 국민들이 이렇게 깨어나고 국민들이 위대해지면 대한민국은 위대한 정부로 탄생할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함을 가르쳐준 사람이 윤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의에 맞서라고 용기를 내준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더 나은 정부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웃거나 제가 페북에서 얘기한 것처럼 혓바닥만 가지고 떠드는 강남 좌파 어떤 젊은 유튜버가 하는 것을 제가 그 유튜브 사이트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주 재밌는 유튜브를 하나 찍은 분이 있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부류를 네 부류로 나눴어요. 돈 많고 출세하고 돈 없고 출세하고 돈 많고 출세 못하고 돈도 없고 출세도 못한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누구냐. 좀 사회 고위직은 올라갔지만 돈은 있지만 사회 고위직은 올라갔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냉소적이고 그리고 입으로는 가장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가장 정의를 얘기하지만 실제 전혀 다른 찐따라는 겁니다. 그분용어를 벌리면 찐따고 꼰대라는 겁니다. 저도 찐따나 꼰대는 나이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 인간의 이 인격 자체, 통합성, 그리고 그 사람의 양심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꼰대냐 찐따냐라는 거죠. 60이라서 꼰대 절대 아닙니다. 20대라도 꼰대 수두룩합니다. 찐따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들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찐따가 아닙니다. 알고도 자기 이익 쪽에 득이 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게 바로 찐따 중에 찐따인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용기 있는 국민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용기가 있는 국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인구 700만 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를 제패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노벨상을 탄 게 300명입니다. 300명. 뉴욕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이유가 꼭 돈을 가져야만 위대한 거냐? 아니에요. 권력층에도. 하버드 대학 교수도 20% 내지 30%가 유대인 출신입니다. 재계도 장악, 권력계도 장악, 지식계도 장악. 그게 다 어디서 올까요? 불의에 맞서는 정의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애국심은 전 세계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의 교육, 그리고 그 교육으로 인한 그들의 DNA 속에 불의에 맞서자. 내 나라를 사랑하자. 그래서 그건 징병제예요.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에 이스라엘 여자 군인을 하나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그 나라의 충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눈에는 불이 튀었습니다. 동시에 눈물이 걸성이었습니다. 자기 조국에 대한 애정심을 표현합니다.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제가. 대한민국 군이, 모든 군이 그런 건 아니지만 12월 6일 대통령을 탄핵 공작으로 몰아넣은 곽종건, 이게 군의 물론 빙산의 일각이고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진우 사령관을 보면 바로 극단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대통령 말씀 자체는 따라야 한다. 왜? 군 통수권자니까. 그건 불의스러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용기가, 이런 정의감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이진우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인의 나라를 구해서 뛰어다니는 대단한 이런 분들, 꼭 대단하다는 게 뭐 사회적인 명성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용기를 가진 대단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감사는 용기를 가진 국민들에게 드립니다. 국민이 위대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위대해지면 대한민국 정부는 위대한 정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